안녕하세요. 용산의 만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개발 투자 지역, 물건 소개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투자 지역을 찾고 물건을 찾기 위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 특히 정비사업의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지역을 찾고 좋은 물건을 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겠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런 좋은 물건은 좋은 투자처를 찾고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비사업법이라든지 그 법에 대한 체계, 그리고 정비사업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 상담을 하든지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 초보인지 전문가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서부터 가장 어려워하는 재개발 세금 부분까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비사업법의 영역이라는 체계, 그리고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이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2년 7월에 제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그전에도 다른 법들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 시기부터 가지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도시정비법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시기가 다가왔죠. 그 시기가 2017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대대적으로 전면 개정이 됩니다. 도시정비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동시에 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런 법 체계를 대충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지 투자 판단에도 훨씬 더 유리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비사업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처음에 2002년 12월 30일 날 도시정비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는 정비사업의 종류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4종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비사업의 종류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차이가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어떤 걸 가지고 구분하느냐 하면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알 수 있을 건데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죠. 그게 뭐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초, 집을 건축물을 들어서게 되는 밑바닥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냐, 양호하냐에 따라서 정비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감이 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열악, 주택 재건축 사업은
양호하다. 우리 아파트 단지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반듯반듯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건축물만 새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도로들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극히 열악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열악하죠.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도로라든지 공원을.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비 사업은 어디에서 하게 될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서 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면 딱 한마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달동네. 그쵸? 이게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은 주로 다시 또 우리가 4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녹지지역에서 재개발을 할까요? 물론 필요가 없겠죠. 녹지지역에서는 재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머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죠.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지역에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당연히 주거지역에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이것도 주거지역일 거고, 나머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거든요. 물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없었으면 당연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탄생한 명칭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지역, 상업, 공업지역에서 하는 이런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2002년, 2003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어땠을까요? 과거에 97년, 98년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바닥이었죠. 저 깊숙한 바닥 경기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을 치르고 난 이후에 2003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달아오르고 활성화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어떤 지방선거라든지 자치단체 선거라든지 어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이 어떤 지역을 재개발하고 어떤 지역을 재건축한다고 이렇게 공약만 내면 다 당선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8년 리먼 사태가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재개발 사업이 될까요? 당연 안 되겠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을 해도 분양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분양을 받을까요? 당연히 저도 안 받았을 겁니다. 이런 시기가 오다 보니까 재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지역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다시 새로 생기게 됐어요. 과거에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는 이런 시기를 예측을 못하고 이런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법에서는 해제 조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런 동시에 해제 조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어디서 한다고 했죠? 저 구릉지 달동네에서 한다고 했죠. 만일에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재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중에서도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빌라를 지어서 다시 팔든지 이렇게 하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달동네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 한 명도 꼬불꼬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골목길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던 곳이죠. 그 가운데 있는 집들은 해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후가 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12년 법이 개정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로나 공원은 일부를 국가에서 관에서 해주고 나머지 유지 보수 개량은 본인 스스로 하라는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한다고 총회에 나오라 이러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도 없고 여력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한테 나와서 총회를 해서 너희들이 단결해서 재개발을 해라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는 투자를 별로 안 하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면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좀 나은 편이죠. 아까 말했던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꾸려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니까 당연히 뭐 따로 지정 안 해도 돼요. 자체적으로 살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도로나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 그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다가구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에 하는 재건축 사업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반듯반듯하게 좋은데 재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만일에 해제가 되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재개발 요건이 뭡니까? 기반 시설이 열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도 기반 시설이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좋다고요. 공원도 잘 정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해제가 되었을 때 그 대안 사업으로 나온 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유행하고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시정비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12년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대안사업들이 나오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나오면서 정비사업의 종류가 6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2017년 2월 8일이죠. 도시정비법이 대대적으로 전면 개정이 되게 됩니다. 너무 번잡하고 복잡하고 조문들도 그렇고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되고, 또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재개발 사업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되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종류가 3가지로 정비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오늘날까지 정비 사업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하나 빠진 게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즘 특히 유행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 종류 안에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도시정비법 연역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 2월 8일 날 도시정비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동시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이 체계가 정비가 다시 되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연역이라든지 법 체계라든지 그리고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3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정비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종류라든지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좀 더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실 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계속 쭉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용산 이만수 TV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빠짐없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투자의 기초 지식을,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